소나무들이 고사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행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이 도와 시군 간 직원 배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 길은 바쁜데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장 허가에 반대하는 주민이 둥청에서 몽둥이로 집기를 부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욕설이 난무하고 난장판이 됐습니다. 시내버스 기사가 운행 도중 갑자기 숨졌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청주시가 명품 거리를 만든다며 수억 원을 들여 중앙로에 심은 초대형 소나무, 오가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2년도 안 돼 대부분 말라 죽었습니다. 이 멀쩡한 거리를 뜯어내고 소나무를 심었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김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중앙로 소나무길입니다. 거리 한가운데 건물 5층 높이의 대형 소나무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파리는 갈색으로 시들었고 말라 죽은 나뭇가지가 잘려나가 흉물스럽게 변했습니다. 15그루 가운데 지난해 7그루가 말라 죽더니 최근에 3그루가 더 말라 죽었습니다. 영양주사까지 놓고 있지만 멀쩡한 나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파랗게 다 이렇게 잎이 다 살아있어야 될 일인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높이가 20m가 넘는 이 거대한 소나무를 거리 한복판에 심은 건 2년 전인 지난 2011년이었습니다. 나뭇값과 운반비로만 2억 1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명품 거리를 만든다며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강원도 홍천에서 100년 이상 된 소나무만 골라 옮겨 심은 겁니다. 걱정됐지요. 바람 많이 불어서 만약에 쓰러지면 저 어떡하나. 이런 건물 같은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수명이 다한 고목을 시멘트길 한복판에 심어 놓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거의 수령이 다 된 나무이고 보다시피 여기는 시멘트로 전부 덧발려 있잖아요. 그리고 물이 침투할 수 있는 흙이 있는 공간이 더 좁아요. 청주시는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형 소나무를 심었고 업체가 하자 보수를 해주는 만큼 예산 낭비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2014년 6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로다가 전액 부담을 해서 결국 청주시는 자문회의를 거쳐 말라 죽은 나무를 모두 잘라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수위가 낮아진 금강과 대청호에서 물고기나 다슬기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작살이나 배터리 등 불법 어구를 이용해 물고기를 포획하거나 납덩이를 매단 그물로 다슬기를 훑어가는 남획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획이 금지된 치어나 치패까지 싹쓸이하고 있어 감나가는 쏘가리 등은 씨가 마를 지경입니다. 이같이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면 종적을 감춰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이 입지에 이어 이번엔 도와 시군 간 직원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 길은 바쁜데 일은 언제 하나 싶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의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를 담당하는 충북경자청 충주지청.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도 군데군데 빈자리가 보입니다. 다음 달까지도 자리의 임자가 정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주시는 경자청에서 일할 직원을 통보해달라는 충청북도 요구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아직 파견 직원을 공모하지 않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엔 7월 정기 인사 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 4월 말 경제자유구역청 출범에도 조직 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공무원 배분을 둘러싼 충청북도와 시군 간 갈등 때문입니다. 충주시와 청원군에선 전체 정원의 30에서 50%를 요구한 반면 충청북도는 시군 몫으로 3명씩을 배정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혁신적으로 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요구를 좀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안이 30%, 50% 자체가 좀 무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이러한 갈등에도 정작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자치단체들은 한 걸음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충청북도와 시군의 공식적 입장은 없고 연일 공무원 노조가 입장을 발표할 뿐입니다.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보려면 의무권자가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이유든 보내지를 못하면은 배치가 어려운 부분이죠.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충북 경제자유구역. 시작에 앞서 알았던 몸살이
여전히 이전 투구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청주시 뇌물 사건의 핵심 열쇠 가운데 하나인 연초제조창 감정 자문 가격이 청주시의 부인과 달리 애초 253억 원이었다는 내부 문건이 나왔습니다. 청주시 내부 협상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 당시 감정 자문 가격은 전용 공업지역 기준으로 253억 원이었고 청주시는 2010년 5월까지 이 가격으로 매입을 주장했지만 6개월 뒤에 전문업체 두 곳에서 감정을 받은 뒤 350억 원의 연초제조창을 매입했습니다. 이에 앞서 청주시는 지난 7일 내부 협상가가 250억 원이었다는 경찰 발표에 대해 기자회견까지 열어 근거가 없다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 영동국제빙벽대회에서 장비 구입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열린 영동국제빙벽대회에서 장비 가격을 부풀리거나 매장 재고품을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조금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이 주최하고 충북산악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도비를 비롯한 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주민이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집기를 부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오리농장 허가를 둘러싼 갈등 때문인데 대립이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퇴근이 임박한 음성군청의 한 사무실. 강목을 들고 찾아온 한 남성이 흥분한 듯 욕설을 하며 소리칩니다.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손에 든 몽둥이로 선풍기를 부수더니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자 여러 명이 뒤엉킵니다. 이런 고성 항의는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흥분한 이 남성은 오리 축사 허가를 철회하라며 음성군과 갈등을 빚던 지역 주민단체의 간부, 이 단체가 거리에 내건 10여 장의 플래카드를 음성군이 불법이라며 두 차례나 강제 철거하자 이런 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분명히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뛰지 마시오. 아직 끝나지도 않은 왜 뜁니까 이거를. 그리고 한마디 승인도 없이 얘기를 해서 그냥 뛰어버린 거예요. 그 승인이 안 됩니까? 음성군은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해당 민원인의 처벌을 사법기관에 요구했고 공무원 노조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불만이 있어가지고 의견 표출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폭력이나 폭행이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경찰은 사무실에서 소동을 벌인 이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단체는 충북 도민체전이 열리는 내일부터 오리 축사 반대 집회를 계획하는 등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11년 넘게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버스기사가 운행 도중 갑자기 숨졌습니다. 심혈관 질환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동료 기사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골 마을을 달리던 버스 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더니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50살인 이 버스 기사는 10시간쯤 지난 어제 새벽 3시 반쯤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가 들어왔다. 기사한테 전화를 해봐도 안 받는다. 핸드폰 위치 추적해가지고서 찾았어요. 11년 동안 버스 운전을 해온 이 기사는 지난해 심근경색으로 2차례 수술을 한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사람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앉아서 유지하는 사람 상대하는 게 엄청 힘들다는 게. 그렇게 뒷목이 뻗어나가는 게. 운행 시간을 맞추다 보면 꼬박 6시간을 운전대에 앉아있을 때도 많습니다. 힘의 발인데 여유롭게 운전했으면 좋겠고 웃으면서 더 운전했으면 좋겠어요. 근로자 건강센터가 광주 지역 버스 운전자 600명의 건강 진단을 해봤더니 심뇌혈관 질환 발병률이 일반 근로자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 질병으로 취급해서 개인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그것을 전사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고요. 적절한 휴게 시간이 보장되도록 그런 근무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농사일 재해율이 일반 사업장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작업 안전교육이 한창인 농촌 마을회관. 주민들 손에 점검표가 들렸습니다.
동네를 돌아보며 직접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나서는 시간. 바닥에 버린 농약병이 눈에 띕니다. 이게 농약이 흐를 수도 있잖아요. 비가 맞든지 하면 흐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 오염될 수도 있잖아. 농기계 보관 창고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뒤죽박죽 섞인 농약들. 한 번에 알아보기 편하시게 하려면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종류별로 따로따로 구분을 해놓으시고 높은 선반에 가로놓인 농기구. 아버님 생각엔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지. 말고. 그렇지. 이러면 안 되지. 이제 딱 해서 이래를 걸어야 된다고. 그래 찾기도 쉽고 꺼내 쓰기 좋고. 우리나라 농작업 재해율은 1000명당 16.7명, 근로자 산업재해율 7.7명보다 2배나 높습니다. 문제는 농민들이 위험을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뭐가 잘못된 게 있지 않나 하는 거를 판단을 해서 개선을 직접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시게 하는 게 농작업 사고의 70%는 60살이 넘는 농민에게 발생해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촌에서 안전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